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엄청나게 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고 혹시나 피해가 있으시다면 조속히 복구되길 기원합니다. 가뜩이나 밤에 자주 깨는데 빗소리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외환시장 간략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1370원대에서 시작해 1390원 초반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학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아직 관세의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관세 문제로 인한 경기 침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관세 전쟁 이전과 비교해 경제는 나아졌고 실업률도 개선되었고 물가 역시 지난 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과감한 소비보다는 신중한 소비를 보이고 있고 물론 관세로 인한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니기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좀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나 파월 의장 조이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소폭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시장은 혼란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원화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하다는 것은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원화는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파월 의장을 때렸습니다. 한때 파월의 해임 가능 소식에 증시는 급락하고 엔화도 148엔대에서 147엔대 초반까지의 강세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 트럼프 자신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말로 수습하면서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주 후반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그 외 미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잘 버텨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경기가 괜찮으니 금리를 내려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확연한 경기 회복의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직 관세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9월의 인하도 한 걸음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원화는 1397원대까지 엔화도 149엔을 넘어갔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잘 버텨나가는 미국 경제에 대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라리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는 줄어들고 실업까지 증가한다면 시장은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잘 버텨나간다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감과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나빠야 하는데 왜 계속 근소한 수치로 좋은 쪽으로 발표되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무게감 있는 경제지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4일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동결을 예상하지만 향후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는 깜깜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원로이사는 트럼프의 동조의 7월 금리 인하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투표 결과로 자민당과 국민당의 집권연합당은 과반 유지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오늘은 휴장이라 일본 내에서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 야당의 공약인 세금 감소,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이 엔화를 추가 약세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당의 과반수 미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소간의 혼란 정국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약세로 움직여도 150엔을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원 가격으로 900원대에 근접한다면 이젠 조금씩 엔화를 모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원화의 입장에서도 결국 혼란과 불안감, 불확실은 상승 요인이라는 공식이 1390원대까지 밀어 올렸기에 14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외국인 순매수 물량과 1400원의 고점에 기댄 내고 물량이 나올 수 있음에 1400원을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원화는 1370원에서 1400원, 엔화는 148엔에서 150엔입니다. 주간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월요일 해양의 날로 휴장입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오지만 휴장으로 인해 시장의 충격은 다소 완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21일 밤 6월 경기선행지수 그리고 23일 기존주택 판매, 24일 신규주택 판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을 듯합니다.
결국 이번 주도 8월 1일 마감을 앞두고 트럼프가 어떤 언급을 할지, 그리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반대 혹은 저항의 모습이 시장에 어떻게 충격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번 주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특히나 22일 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겠지만 트럼프의 해임 압박에 대한 본인의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시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 피해 입으신 분들의 빠른 복구를 기원합니다. 대신 이번 주는 더워진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열대야도 온다고 하고요. 이래저래 피곤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28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